예,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 시장의 또 주요 변수들 살펴보고요. 투자 전략, 관심 섹터 알아보는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유경식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초에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 큰 충격이 있었고요. 그나마 이제 1950선 회복한 게 조금 위안인데, 글쎄요, 뭐 당분간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방향성 예측하세요? 예. 뭐 사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을 먼저 보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점진적으로 축소해가는 소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하면서 작년 연말에 상승을 했던 게 조금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테이퍼링 부분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조금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테이퍼링 속도를 늦추지는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기업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미국 주가 지수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 논란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도 역시 엔화 가치의 하락, 그리고 원화 강세,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부진에 대한 우려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에 따라서 계속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1950선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한번 보면, 이 부분이 국내 수출주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상대적으로 엔화 약세에 따라서 일본의 그 수출주들의 주가를 보면 일본 수출주들이 그렇게 크게 또 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어떤 자동차나 IT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수출도 크게 좀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서 엔화 가치 엔저에 따른 어떤 파급력은 시장의 어떤 우려보다는 그렇게 좀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더 크게 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빠른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길게 보면 글로벌 경기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특히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한번 보면 미국이 어떤 과거 지수 대비 거의 고점 수준까지 지금 와 있어서 경기는 계속 좀 호조를 좀 보이고 있고요. 유럽 또한 또 조금 빠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최근에 와서 다시 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어떤 신뢰는 좀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가 1950선까지 오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조금 좀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메리트는 좀 커져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문제긴 한데요. 그래서 강한 반등보다는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반등을 좀 시도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좀 보일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수출주보다는 소비재 위주의 어떤 내수주 어떤 모멘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사님께서도 수출주보다는 이 소비재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글로벌적으로도 우리 소비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나 봐요. 어제도 저희 방송 통해서 이 크레딧 스위스에서 발표한 보고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한국에서 10년 만에 한번 일어나는 일,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아시아 시장에서 올해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이 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을 거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은행에서도 소비, 투자, 수출 우리나라 지금 모두 증가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사님께서도 한국의 소비 증가 본격화되는 걸로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소비에 대한 그 전망치도 잘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소비 증가율이 한 1.8% 상승을 하면서 아시아 평균이 한 0.57% 정도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좀 크게 상승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2005년도에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이 소비 관련된 상승폭이 가장 컸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소비재 종목들이 코스피를 한 18% 정도 앞서면서 상승을 좀 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소비재 관련된 기업체들의 어떤 실적이 상당히 좀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면서 어떤 주가 급등의 어떤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말에 그 백화점의 어떤 구매 건수의 상승이나 의류 매출액의 어떤 상승,
그리고 이제 고가제품의 어떤 매출 성장들이 분명히 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하나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거는 사실 그 소비 심리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움직임이 좀 나타내줘야 되는데 올해 들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나 어떤 거래량들이 조금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다만 이 부분이 조금 아직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어떤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소비가 간다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소비 증가율이 1.8%다. 통상적인 우리의 어떤 뭐 상승률로 봤을 때 1.8%라는 게 그렇게 강하게 와닿지는 않는데 아시아 평균 0.57%보다는 강한 거고요. 과거에도 우리 소비 증가율이 높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런데 이사님, 사실은 주변에서 뭐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돈을 좀 쓰자. 호주머니를 좀 열자. 내가 밥 살게. 이런 분도 별로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다들 힘들어 하는데 소비가 회복된다고 하셨는데 소비주 관심 갖자. 근데 그동안 이제 소비주가 좀 강했던 것도 우리 자체 한국 시장의 어떤 소비라기보다는 중국 소비에 기댄 그렇습니다. 국내 내수주들이 사실 강했단 말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 소비주 좋게 보시는데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네. 국내 우리 내수 관련돼서 한 것보다 사실 해외 글로벌 소비 성장이 훨씬 더 컸고요. 네. 거기에 따른 혜택을 보는 종목들이 사실 어떤 실적이 또 받쳐줬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분명히 좀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우선 뭐 국내 내수를 한번 보면 우선 뭐 정부가 내수 부양 정책을 분명히 좀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화가 좀 강세되고 소비 경기가 분명히 좀 개선의 어떤 사이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소비 심리가 이제 조금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보인다고는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2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분명히 좀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가 소비재 할 때 소비재 업종으로 이렇게 해서 좀 제한적으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크게 소비에 따라서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거냐에 좀 조금 더 확장되게 개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IT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전자상거래라든지 모바일 혁명에 따른 어떤 종목들이 사실 소비하고 연결이 되면서 성장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또 카드화 같은 경우는 뭐 금융우라고 우리가 분류가 되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좀 어떤 성장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소비 종목이 유통이나 뭐 음식료, 뭐 섬유 관련된 종목도 있지만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좀 또 다른 어떤 관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사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에 관련된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지금 다 해외에 대한 모멘텀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관련돼 가지고 좀 거기서 해법을 좀 찾으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GDP 성장률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예상치가 약 7.6%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부합할 걸로? 예, 시장에서는 아마 그 정도 예상치는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 4분기 이제 GDP 성장률이 7.6%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뭐 시장에서는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다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올해 중국 정부가 GDP 성장률 목표치를 또 아마 그걸 근거로 해서 새롭게 이제 목표를 잡을 텐데 예. 아마 7.6% 그 수준에서 올해 2014년도 목표도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히려 예상치보다 좀 더 좁게 나와버리면 예. 오히려 중국 정부에서는 조금 올해 2014년 목표치를 하향 조정을 해서 조금은 좀 규제를 좀 강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튼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중국도 역시 조금 올해 증시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성장률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물량 부담에 따른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장이 좀 침체를 겪으면서 그동안 뭐 기업 공개를 대기했던 것들이 다 보류가 되고 미뤄지면서 왔던 것들이 올해 이제 지금 예상되는 것들이 한 2012년 이후에 한 2년 동안은 거의 좀 중단돼 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들이 올해 1월 중에만 해도 한 50개 정도의 기업들이 IPO를 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대단히 좀 부담으로 지수에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지난 3분기 성장률이 7.8%였고요. 4분기 성장률이 말씀하신 것처럼 7.6에서 7.7 정도 예상하고 예상에 부합하지 않겠는가 대략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국이 4분기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2월에 양회 그리고 3월에 전인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 조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을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으로 모두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기간을 얼마나 좀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전반적인 좀 시장 방향, 그리고 또 앞으로 주목할 단기적인 변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변수는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환율 부분인데, 원화, 그러니까 엔저 때문에 원화와 엔화의 환율 문제, 이 부분이 하나의 좀 저희가 관찰해야 될 중요한 좀 요인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내 수출주들이 어떤 해외 매출액이 어떻게 좀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축소가 이제 뭐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과 함께 이머징 시장의 어떤 유동성 위기 발생 여부하고 이런 이머징 국가들의 또 환율의 변동성,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변수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경기 개선의 어떤 속도보다는 좀 느리긴 하지만 유럽의 경기 개선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속화된 모습을 보일 거냐, 이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경제의 어떤 구조 개혁의 어떤 진행 상황, 이 부분이 마지막엔 어떤 점검해봐야 될 변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작년부터 계속 진행이 돼 왔던 것들이고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서 큰 어떤 불확실성은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의 어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제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내수 활성화를 통한 성장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소비에 관련된 관점은 계속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수뿐만 아니고 이머징 시장의 어떤 소비 성장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고, 이게 국내 기업뿐만 아니고 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소비에 관련된 종목들이 대단히 좀 좋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좀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쭉 흐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좀 방점을 활용 점종이듯이 마지막 전략을 좀 주시고, 앞서 이제 소비재 섹터도 이제 과거의 소비재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1분기를 놓고 봤을 때에 지금 생각하시는 어떤 비중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관심 섹터 말씀하신 걸 좀 좁혀줄 수 있을까요? 예. 네. 제가 사실 소비 이야기는 네. 작년 10월에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예. 소비에 대한 관심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여전히 제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사실은 저는 좀 해외 쪽을 좀 더 좋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기억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경기 관련주들이 조금 모멘텀을 이제 얻을 때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주냐 내수주냐 여쭤봤던 예, 생각이 예. 납니다. 예. 조금 이제 기억을 되돌려서 이렇게 네. 보면 작년 2014년도 초에도 그 국내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가 네. 그리고 5월 이후부터 좀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단기적인 어떤 구간별로는 등락에 좀 있었지만 1년으로 놓고 보면 역시 지수 대비해서는 좀 좋은 아웃퍼폼을 성과를 했거든요. 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올해도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도 조금 저는 좀 넓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요. 제가 계속 여쭙는 게, 예.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이 전반적인 그림과 함께 구체적인 얘기를 하실 텐데, 소비 쪽 좀 보자, 소비 관련주. 근데 해외랑 좀 연관된 걸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 중국 시장 관련된 이런 예, 모멘텀들입니까? 네. 중국의 어떤 소비 성장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시장에서의 어떤 소비 성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내 기업체뿐만 아니고 예. 그 시장에서 그 수혜를 받는 종목들, 그러니까 굳이 국내만 머무를 게 아니고 네. 해외로 좀 더 확대해서 좀 나갈 필요가 있다, 투자 전략상.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그게 종목으로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네. 어려우시면 뭐 간접적으로 펀드를 통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소비재 관련된 뭐 ETF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예.
마켓인사이드 미래에셋자산 운용 유경식 이사님과 함께 연초 시장의 방향성들 주요 변수들 점검해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